최근에 제가 퇴사한 이 형 채널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요. 레퍼런스 체크 이거 완전 불법이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요.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형팬분의 고민은 퇴사할 때 퇴직 사유를 솔직하게 인사팀과 면담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지원하는 회사의 인사팀에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면접 볼 때나 입사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괜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연을 읽어보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면 좋을 만한 인사팀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형팬분에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조언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직장인이며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인사팀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에서 퇴사 사유를 물어보길래 현 직장의 처우에 대해 불만이었던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면담을 통해 인사팀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직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이 부분이 향후 이직한 회사에 알려질까 계속 찜찜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퇴사 사유가 이직할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 혹시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회사의 퇴사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인사팀에서 비밀리에 외부인의 정보를 서로 일부 공유한다고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됩니다. 인사 책임자였던 이영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같아요. 오늘 이 고민에 대한 좀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레퍼런스 체크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말로는 평판 확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채용팀, 인사팀, 인사 책임자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 뽑아봤잖아요. 임원부터 대표급, 신입, 경영 다 해봤는데 그때마다 저는 모든 채용의 레퍼런스 체크를 다 했었어요. 작게는 3명, 중요한 사람을 뽑을 경우에는요 한 사람당 15명까지 레퍼런스 체크를 해봤어요. 이미 수천 명한테 레퍼런스 체크를 10여 년간 해봤으니까 제가 이 레퍼런스 체크의 허와 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자격은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레퍼런스 체크는 대체 왜 할까요? 이거는 사실 사람을 뽑는 인사적인 스킬, 전문적인 기술 같은 건데요. 면접에서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자리에서는 말을 잘하고 또 되게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회사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면접관을 또 이렇게 막 눈속임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사전에 안 뽑고 싶은데 속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요 채용 시스템이 앞선 회사일수록 반드시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특별히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레퍼런스 체크라는 전형 자체, 이 프로세스 자체라기보다는 누가 그걸 하고 있고 누구에게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퇴사한 이 형 채널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요. 레퍼런스 체크 이거 완전 불법이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레퍼런스 체크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레퍼런스 체크의 전형 방식은 지원자 본인에게 어떤 사람과 내가 인터뷰를 하면 좋을지를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르게 막 한다기보다는 그 지원자가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연락처를 먼저 준 사람, 그리고 그 연락처를 주기 전에 인사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라 그랬어요. 연락을 해서 당신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게 하셔라. 그리고 연락처가 개인적으로 전화갈 수 있으니 연락처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다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경력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색하지 않게 진행이 되는 어떤 전형 같은 거예요. 간혹 티 안 나게 인사팀끼리 간다거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정보가요 되게 불확실합니다. 불온전해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전화를 연락을 하고 해봐야 내가 쓰는 에너지 대비 얻는 소득이 되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
사실 정식 루트 또는 진짜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직접 듣는 게 아닌 레퍼런스 체크는 신빙성도 좀 떨어지고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인사팀끼리 막 다이렉트로 연락해가지고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인사팀끼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근데 마침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저 회사의 인사팀에 직속 관리했던 대상이다. 뭐 이런 경우라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뭐 제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인데요. 모든 인사팀이 레퍼런스 체크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게다가 대량으로 인원을 뽑거나 공채 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사실 보통 앵간하게 에너지 써갖고는 안 돼요. 저도 공채 때 주로 이런 방식을 했었는데 한 달 가까이 레퍼런스 체크만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진짜 오버트 나거든요. 그 예전에 그 진짜 우리 왜 콜센터처럼 여기 마이크랑 이거 연결된 전화기 하고 그거 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을 통화만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를 하려면요, 전문 채용팀으로 인원이 꽤 빵빵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요즘 뭐 모든 회사 인사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회사가 규모가 막 확장하는 기업이 아니면 채용팀을 별도로 빵빵하게 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인사팀의 구조적인 순위가 채용팀이라는 거, 제가 볼 때 요즘 같은 때는 채용팀이 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나 영향력 있는 포지션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에 국한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신입까지 다 뽑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저희 회사가 채용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를 진짜 입에 단내놓도록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는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어떤 타이밍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면접 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면접 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면접 전에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예요. 그 회사는 레퍼런스 체크라는 전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접 보기 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는 채용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런 큰 데에 총기를 들고 무장하고서 지키고 있는 그 보디가드들이 있는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딱 보면 되게 좀 위협적이죠. 그리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당만 들어갑니다. 그런 식당이 더 비싸요. 그런 식당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점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채용 과정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기본 전형으로 담을 정도로 사람을 꼼꼼하게 보는 회사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전 회사에서 여러분을 알아봐주지 못한 부분까지도 찾아내서 여러분들을 중용해 줄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가 기본 전형으로 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인재를 바라보는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면접 후에 레퍼런스 체크라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요, 일반적으로는 레퍼런스 체크라는 거를 잘 안 하는데 면접을 봐봤더니 이 부분이 좀 되게 불안한 거야. 야, 이거 잘못하면은 사고 친 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나 혹은 면접 때 확인되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면접 끝나고 제한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면접 후에 하는 경우는요, 제 경험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채용 전형과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당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면접 이후에 할 경우에 면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복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인사팀은 서로 친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팀이 뭘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팀끼리 스터디를 하고 뭐 모임을 꾸리고 커뮤니티 나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참 많은 인사팀원들을 키워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평가도 해봤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진짜 바쁘고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모임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사팀끼리 설령 친하다고 하더라도 인사팀은 근본적으로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거를 기본적인 업의 철학, 직업 윤리처럼 가지고 가는 그런 직무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인사 전문성이 없거나 인사 어떤 직무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정치적인 인선을 하는 뭐 그런 담당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마치 정보를 자신의 권력인 양 막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모든 인사팀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인사팀원들을 항상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얘기,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다른 사람이 이미 이렇게 소문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 접했다더라도 너는 그 순간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중에라도 알았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던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그만큼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인사라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게 성공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건데도 실패한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보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팀끼리 뭐 술자리나 뭐 커뮤니티나 교육장소 이런 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인사팀끼리의 교류는 매우 피상적이다.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직업 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직원의 개인 정보를 그런 식으로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도 저렇게 레퍼런스 체크합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레퍼런스 체크,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의 레퍼런스 체크가 사실 진짜 깊이 있게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나중에 제가 HR 커뮤니티를 오픈하면 그때 정말 HR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들을 제가 모아서 교육과 코칭과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그런 분들에게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영업 비밀인데 내가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형팬분에게 조언을 한 가지 해드리자면요. 인사팀에 저런 이야기 한 게 찜찜하다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사할 때 그 정도도 말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사 제도나 운영상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은요. 다 인사팀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인사팀은 맨날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고 아마도 말씀하실 때 태도라든지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막 이것 때문에 막 눈을 부르르 뜨고 막 집어 던지고 쌍욕을 했다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팀이 그거를 밖에서 오히려 쉬쉬하고 오픈을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지금 지원하시는 회사 앞으로의 커리어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인사 제도나 인사팀 또는 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되거나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요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지로 여러분들 응답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의 비밀한 내용들 뭐 비밀로 치면은 제가 또 한시크릿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요. 제가 경험해본 범위 내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조언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인사팀장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